요즘에 법사위가 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빙자한 수사와 재판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제가 국회 들어와가지고 초선 의원으로서 나경원 의원님 말씀은 이미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이미 확정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이게 관여할 목적인지는 한번 관여할 목적이에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치고 도망가기는 이건 우리 해서는 안 되는 일.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무슨 도망을 와요? 사고 치고 도망가는 것을 또 이렇게 위원장 사과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판 중이고 수사 대상인 분이 법사위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이게 오셨는데 바로 나치 독재입니다. 지난번에는 중계를 또 해달라고 하시고 오늘은 또 중계를 하면 안 이게 된다는 바로 나치 독재입니다. 이게 어느 장관의 잘못하는 건지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치 독재고요. 자, 그러면 주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 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위원장이 없었음에도 시끄러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나치 독재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매일 이런 공방을 주고받다 격돌하다 보니까 표현들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어요. 아니 저 법사위가 우리 국회 상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데잖아요. 게이트키퍼의 법안 이제 심사의 최종적인 종착지 역할을 하는 그걸 하고 그래서 저기엔 주로 이제 물론 법조 경력이 있는 분들도 가지만 중진 의원들을 보내가지고 사실상 좀 그렇게 역할을 하라고 하는 데인데 지금 법사위가 아니라 한마디로 무법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 법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법사위에서 지금 뭐 의안을 처리하거나 사안들 이런 것들을 법사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지금 기싸움 말싸움이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이건 조금 냉정하게 본다면 양쪽에 다 잘못이 있지만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저는 조금 과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의 간사 보임을 그냥 해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까지 합의된 정신이 뭐냐면은 위원장은 양당이 상임위를 나눠서 갔더라도 간사는 그 정당이 추천한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게 그게 관례입니다. 그 관례가 국회 한 50년사 계속적인 쌓아왔던 축적된 문화기도 하고요. 근데 그 관례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저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6선의 위원장이고 5선의 간사라면은 최소한 국회 밥을 그렇게 많이 드신 분들인데 이 정도는 그냥 관행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기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간사 모임을 떠나서 이제 이 법사위가 여야 기싸움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국회 싸움의 대리전 양상이 된 거예요. 여기에 모든 십자포가 몰리면서 지금 나 의원이 사실 대여투쟁의 선봉에 선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고 그렇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여야가 쟁점이 되는 전선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봉합이 쉽지 않아 보여서 그렇다면 정기국회가 왜 이게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파행을 빚어야 되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이나 민주당에서 너무 의식을 했었던 걸까요? 나경원 의원을 초반에? 아니요, 뭐 저희는 나경원 의원이라는 분을 뭐 두려워한다거나 의식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의 지난날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실 저는 패스트트랙의 이제 피고인보다는 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지고 공소 취하해달라라고 청탁을 했다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말을 했잖아요. 공개했죠. 그러면 또 법사위 간사를 하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신 분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국회의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긴박했던 날에 왜 나경원인가? 그리고 이번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건데 그 얘기가 김용민 의원이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왔다는 이 표현이 그 얘기 이제 이런 의도인데 서로 간에 이제 말싸움 공방이 격해지다 보니까 도망왔다는 식으로 표현까지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쯤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꼭 나경원 의원이어만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왜 예. 지금 보시다시피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왔지 않습니까? 예. 전투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아무 말 하지 마 이 발언으로 본인 의원들 초선 의원들만 무력화시키고 예. 오히려 지금 법사위가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계속해서 저렇게 우리는 나경원 의원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결국에는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받아줄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이쯤에서 원활한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한 번쯤 다시 재고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제는요 추미애 위원장을 영화 속 조폭 캐릭터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그 영상까지 보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때 좀 조용히 하세요. 초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 오래되신 분들이 좀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보다 더하다. 조폭회의 아니냐. 신세계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더 이상 본인 좀 떠가지고 뭘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 좀 하십시오. 신상 발언 기회를 드렸으나 매우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입니까? 곽규택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필 부대변인은 좀 국민의힘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을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은 나경원 의원을 칭송하는 의견이 많아요. 나경원 의원의 리더십이 굉장히 빛났다. 네. 여론전을 끌어낸 건 나 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추나 대전에 선명한 각을 세웠고 예. 전선을 형성했고 그것이 이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제 미디어에서도 그걸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대여에서는 대여 투쟁에서는 필리버스터에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딸리니까 법안 올라오면은 하루 지연하는 그 이제 필리버스터 하고 나서 통과시키고 이거밖에 약간 무기력했죠.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여기서 법안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닌데 간사 선임의 건을 가지고 이렇게 며칠째 선명한 각을 드러내는 거는 역시 그건 나경원 의원이었으니까 가능했다. 이른바 또 추미애 위원장의 상대 역으로서 일종의 약간 6선 대 5선 그다음에 예. 여성 대 여성, 중진 대 중진 뭐 이런 이제 구도가 형성되고 강성 대 강성이 부딪히는 걸 통해서 어떤 대여 투쟁의 좀 강성함을 선명함을 좀 돋보였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강 부대변인은 이제 그 의원 바꾸면 되지 않느냐. 예. 이제 그건 추미애 위원장이 받을 거다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을 복종시키나 굴복시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사람 바꿔. 그럼 국민의힘이 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불가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을 빨리 이제 간사 보임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간사도 김용민 의원 보통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사 대 간사로 자꾸 뭘 하게 하고 이렇게 법사위를 진행해야지. 국민의힘에 사실 의원 바꿔서 다시 간사 보임하라는 건 이거는 항복문서 갖고 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또 예. 실제 지난번 정부에서도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패스트트랙 재판 받으면서 나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법무장관도 하고 법사위 간사 다 했거든요. 근데 왜 나 의원만 도망와서 여기에서 마치 이렇게 영향을 행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부당하다고 하니까 저는 국회 관행상 상대당이 추천한 간사는 당연히 받아야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예. 자꾸 전선을 확대해봤자 민주당 손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 빨리 이건 봉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나 의원이 애초에 오선 의원이 간사로 온다고 했을 때 이건 정치적인 뜻이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럼 나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의도하고 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실제 또 추미애 위원장도 또 의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게 예. 두 분 다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각각 당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지금 경기지사 후보 거론되고 있고 예. 실제 뭐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도전도 해봤고 또 잠재적 후보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이번에 양당 대표에서 대표 선임 과정을 봤잖아요. 이게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거보다는 잘 싸우고 선명한 사람에게 지금 당의 지지가 오고 강성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예.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건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뭘 내가 잘해서 이른바 포지티브한 걸 통해서 내 존재감을 입증시키느니 이렇게 싸우는 모습 통해서 나중에 우리 당원들이 아주 전투력이 있어요라고 인정한다 그러면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상당 부분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의 공천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의도도 좀 깔려 있어서 이번 국회가 좀 더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안 같습니다. 예, 우리 정치에 최근 들어서 좀 특이한 트렌드입니다. 선명성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요. 나경원 의원 징계안을 여권의 초선 의원들이 징계안을 제출했죠.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추미애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5배의 모범은 바라지도 않으니 우리 국민들 킹받게 하지 마십시오. 소위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선임 그리고 법사위 간사에 대한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법사위원장 추미애를 오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앞서 뭐 크게 뭐 개의치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뭐 딱히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법사에 대해서 전략이라는 거 이런 거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경원 의원 간사 예. 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해주겠죠. 예. 예, 왜냐하면 어쨌든 법사위도 운영이 정상화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저렇게 이제 양 당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사실 별 효과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윤리도 제대로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야죠. 정치적인 제스처인데 상징적인. 예.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뭐 제가 민주당 구성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그래도 나경원 의원은 정말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 초선 의원들이 있다 몰라 제가 보니까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32명, 약 44%가 초선 의원이에요. 예. 그럼 초선 의원을 선택한 유권자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런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언론의 빈도율, 노출 빈도율은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또 본인의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는요, 이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게도 좀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좀 사과하시고 또 예. 민주당도 그거 받아주고 징계안 철회하고 저는 국회 법사위에 다시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의견을 좀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저는요. 네. 저하고는 비교적 가깝습니다. 어. 참 안타까워요. 만약 윤석열 여론 조작이 아니었으면은 오세훈 나경원 경선할 때 나경원이 서울시장 됩니다. 만약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의 조정에 의거해서 연판장 안 냈으면은 네. 김기현이 아니라 나경원이 당대표 되는 거예요. 어허. 저는 무슨 충성심이 그렇게 강해서 윤석열이 오라면 쪼르라니 가고 네. 이런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박지원 의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시장도 됐고 대표도 됐을 것이다. 근데 사실 가능성이 높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 저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뭐 서울시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대표는 당시에 연판장을 돌릴 정도로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당의 그때 초재선들이 연판장을 돌릴 정도로 나경원 의원의 위력이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거의 절반 가까운 의원이 연판장 돌려서 주저앉힌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당선됐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사실 또 누가 부상했느냐? 안철수가 부상했는데 또 안철수도 제압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김기현 당시 의원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렇게 그때 당시 뭐 나경원, 안철수, 뭐 김기현 이 정도의 당대표 후보군의 구도를 봤을 때 인지도에서나 당내 영향력으로 나경원 의원의 입지가 워낙 탄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지원 의원은 그거죠. 그렇게 수모를 겪었던 사람이 뭘 그렇게 더 얻을 게 있다고 하느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내 사정이 좀 달라요. 어쨌든 반탄의 지도부가 다시 구성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이 현실 정치인이죠. 이상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벨트, 한강 벨트에서 살아왔던 정도의 저력을 가진 정치인이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걸 돌파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말하자면은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고 거리두기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의 입지를 공고화시킬 것인가 아마 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탄 지도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최고위원의 명수를 보더라도 반탄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예. 나경원 의원이 거기서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뭐 법대 동문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다 절연하고 난 내 길 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박지원 의원은 당위성을 얘기했지만 예. 나경원 의원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현실 정치인의 속내가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당의 흐름이 그렇죠. 여론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같이 맞추고 있다는. 뭐 당의 여론이 전체는 가지 않아도 예. 지금 지도부 구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나경원의 다음 꿈을 꾸기 위해서는 그걸 안고 가야 되니까 그걸 예.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무서워하세요? 이제 뭐 현실 정치에서
그냥 뭐 쉽게 해서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오늘의 승리가 나중에 패배가 될 수가 있고 오늘의 패배가 나중에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본인만의 원칙과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아무리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세력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없다라고 결연하게 결단을 내리고 본인이 깃발을 들면 또 그 깃발을 분명히 따라올 국민의힘 구성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서울시장 후보가 못 될 수도 있고 또 뭐 당대표가 못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정치를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국민의힘이 개혁이 되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그래 나경원이 옳았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나경원은 항상 그때마다 타이밍이 엇갈리게 갈리자로 가버리기 때문에 타이밍이 한 발짝씩 늦어요. 예. 아니 차라리 총대를 맬 거면 빨리빨리 가서 총대를 매시든지 항상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고언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여성 의원이고 중진이잖아요. 그리고 인지도가 있잖아요. 예. 소중한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어떤 좀 강성 지지층에게 좀 도움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를 길게 보면은 본인의 길을 가는 게 맞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예.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이 나경원 의원이 계엄 선포 당일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데 잠깐 언급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의원이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었고 저도 왜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때 전화를 했는지 평소 전화하던 사이가 아닌데 예. 저도 잘 의문이 가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별다른 이야기도 없으셨고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뭐 이렇게 알리지는 못했다 하면서 뭐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하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뭔가 저도 계엄-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나 의원의 해명이 조금 의문스러운 대목인데 이 바쁜 금박한 시간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라는 건 용건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왜 전화인지 의문이다. 라는 게 이게 좀 설명이요. 뭐 두 사람의 통화니까 뭐 이게 사실 예. 외부에 공개가 되지도 않을 테고 아마 뭐 사실 통화 기록은 이제 이게 포렌식으로 하면 나오긴 한데 통화 내용까지 녹취가 없으면 안 녹취가 나오죠. 없으면 모르죠. 못 나오죠. 그러니까 예. 저는 아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했던 거는 어찌 보면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아마 좀 대응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크고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나경원 의원은 중진이니까 내 이런 어떤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내가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당위성을 아마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의 중진이니까 여러 가지에서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나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설령 뭐 그렇게 얘기를 적시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도 없을 겁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야기했던 거 웬만한 사람들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뭐 그 급변하는 상황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뭐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내란에 뭐 동조하지 않았느냐, 뭐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예.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저는 가당치 않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과 사적인 통화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러면 내란 방조라든가 계엄에 동조했다고 전부 이렇게 기소하거나 또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 통화했다는 기록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시에 당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식적인 위치에 있었는지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밀 타격식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전방위적으로 이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는 오히려 저는 이게 인권 탄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아까 인터뷰에서 최수영 평론가처럼 계엄의 당위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좀 말을 흐리는 듯한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괜히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거짓말에 발목을 잡는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답이 모른다예요.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답이 있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정밀 타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날 통화한 국회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딱 2명이에요. 네. 누구냐? 나경원 의원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예. 2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40초면은요 정말 많은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경원 의원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도 말하잖아요. 본인하고 평소에 전화할 사이가 아니다.
예. 그게 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화를 해야만 했을까? 그 급박한 상황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유추가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특검이 좀 소상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이 이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기자회견을 해서요.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 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자료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요청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서 그날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회견 전문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 추경호 의원에게 핵심적인 의혹은 왜 의총 장소를 계속 바꿨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었던가요?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당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정확하게 내가 이런 판단에서 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 의총 장소로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당사에서 하는 게 맞는지 당에서 의견을 수용해서 가는 게 맞는지 현장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이제 판단에 서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한 걸로 이제 그 말의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렇다면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판단의 영역이고 사실 지도부의 그거는 결단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게 동조했느냐 동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경호 의원에게 이제 지금 더 씌우려는 게 이제 내란 방조의 혐의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어찌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표결권을 갖고 있잖아요. 개별의 표결권. 표결권은 당론으로 우리가 부과될 수도 있지만 개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판단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당 지도부가 의원 개개인에게 이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못하겠다. 이게 앞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은 개개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표결권도 독자적으로 판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론을 따라야 되느냐 당론을 따라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 의원에게 장소를 바꾼 것, 그다음에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 이거만으로 저는 이제 이른바 계엄 방조 혹은 표결 방해 이거를 좀 더 하기에는 좀 더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 정황만으로 이거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굳이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첫 번째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한다? 의원총회를 할 게 아니라 바로 본회의장으로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우원식 그 국회의장한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를 하냐? 시간을 좀 연기해달라. 계엄 해제 표결하는데 의원들이 모여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본인은 왜 예결위장 그 옆에 국회 본관에 있었으면서 그러면 본인은 왜 표결에 참여를 안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7분간 통화를 했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선포문이 자기 양복 주머니에 있는 것도 몰랐다고 했던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CCTV 밝혀져서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긴박한 상황에서 7명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조지현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당했던 대통령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데 이분이 당시에 누구랑 통화를 했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조지현 의원하고 통화를 끝낸 다음에 누구랑 통화를 했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어떤 퍼즐들을 다 맞춰보면 정말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몰랐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또 봐야 되잖아요. 왜 혼란스럽게 3번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냐고요. 저 같으면 민망해서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특검에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오후에 전해진 정치권 소식 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담 등, 그러니까 여야 대표를 만나고 이후에 장 대표하고 단독 회담을 한다는 건데 최순 평론가 이게 대통령실에서 장 대표의 요청을 일단 들어준 거죠. 받아준 거죠. 저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봤어요.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여야 관계를 이제 담당하는데 9월 정기국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대표가 어쨌든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야당 대표가 요구하는 걸 그게 모르셔야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민했던 건 거잖아요.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야당 대표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 배려도 하고 그다음에 별도 만남으로써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어떤 정치적인 위상도 존중해줬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만일 이게 없이 그냥 3자 회동으로만 나왔으면은 아니 밥만 먹고 왔냐 왜 가서 들러리 서주고 왔냐 이 비판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독자 서로가 양자 회동을 함으로써 야당 대표에게 권위도 세워줄 뿐더러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공간 속에서 내가 뭘 했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자기가 어떤 위치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양자간 윈윈의 저는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선필 그날이요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악수하는 거 이제 보는 겁니까? 저는 악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그 어떤 지금 강경 모드의 퇴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대통령께서 이 장동혁 대표의 조건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거 다 받아줬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인데 뭐가 두려워서 아니 그래 다 갖고 와봐라. 다 들어보고 얘기 한번 해보자. 오히려 대통령은 좋아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 얼마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핍박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장동혁 대표 외에 다른 누구 야당 대표하고도 소통을 하실 것이고 다만 저는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만나자고 하니까 그러면 회동을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는데 그 앞에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여당 대표와 독대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야 지도부 만나시고 그 다음에 집에 보내기 전에 장동혁 야당 대표를 독대를 하시면 이거는 누가 봐도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명한 선택을 대통령실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듣는 수준에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요구를 수용까지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전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가 뭐를 요구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받아줄 수 있는 거면 충분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줄 수 없는 것도 어쨌든 논의의 테이블에는 올리자라고 하실 것이고 저는 생각보다 장동혁 대표가 유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유연하다, 안 좋게 말하면 너무 태세 전환이 빠르다. 근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나고 오면 앞으로 여야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저는 유연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